우리가 만들어낸 기술이 오히려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이게 그냥 공상 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경고입니다. 바로 인간의 오만, 즉 스스로의 한계를 잊게 만드는 그 자만심에 대한 이야기죠. 자, 오늘 이 근원적인 딜레마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가장 크고 무거운 질문일 겁니다. 인공지능처럼 이제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의 발전 앞에서 우리는 과연 이 엄청난 지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지식이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길이 될까요? 자, 이 두려움의 정체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현대의 프랭켄슈타인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프랑켄슈타인 증후군입니다. 1947년에 SF 소설의 거장 아이작 아시모프가 이름 붙인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만든 창조물이 오히려 우리를 해칠 수 있다는 그런 깊은 불안감을 뜻하죠. 이게 그냥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심리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통제를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공포예요. 스스로 코드를 막 수정하는 AI처럼 내 손을 떠난 창조물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불쾌한 골짜기 현상입니다. 아시죠? 창조물이 인간이랑 너무 비슷해지면 오히려 섬뜩하고 불쾌한 감정이 드는 거요. 어쩌면 저것이 나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본능적인 거부감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더 이상 영화 속 상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죠. 챗 GPT 같은 AI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지적 노동을 위협하고 있고요.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한 알고리즘이 사회적 차별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유전자 편집 기술 보세요. 물론 질병 치료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맞춤형 악이라든지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이런 고민이 사실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에 이 문제의 원형이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보통 신에게 도전하다 벌받은 이야기,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건 기술의 힘을 맹신해서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인간의 오만, 즉 휴브리스가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시대를 초월한 경고장 같은 겁니다. 심지어 이 바벨이라는 단어 자체에 엄청난 힌트가 숨어 있어요. 바벨이 혼란이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어원을 파고들면 뒤죽박죽으로 섞어버리다라는 뜻의 발랄이라는 단어랑 연결돼요. 기가 막힌 언어 유희죠? 인간이 오만하게 스스로를 높이려고 할 때 결국 소통은 단절되고 모든 것이 뒤섞이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름 자체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바벨탑 이야기의 진짜 죄는 탑을 높이 쌓았다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그 인간 중심적인 욕망, 피조물로서의 자기 자리를 잃고 감히 창조주의 영역을 넘보려고 했던 바로 그 오만이 문제였던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날 마주한 가장 큰 갈등이 드러납니다. 그건 바로 지식과 지혜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프랑켄슈타인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이 문장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소설의 진짜 비극은 흉측한 괴물이 태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진짜 비극은 창조주인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자기가 만든 폐조물을 보고는 사랑도 책임감도 없이 그냥 버리고 도망쳤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모든 게 잘못된 겁니다. 윤리적 책임과 사랑에 빠진 창조는 결국 괴물을 낳는다는 아주 뼈아픈 교훈을 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식은요, AI를 만들고 유전자를 편집하는 방법을 아는 힘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는 거죠. 반면에 지혜는 그 힘을 과연 써야 하는가, 그리고 쓴다면 어떻게 모두를 위해 올바르게 써야 하는가를 묻는 윤리적인 책임감입니다. 자율주행 무기를 만드는 건 지식이지만 그 무기가 인간의 통제 없이 생사를 결정하게 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파멸적인 결과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자, 지금까지 문제를 진단해 봤으니 이제부터는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 바로 해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해법의 핵심은요, 바로 우리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걸 지배하려는 오만한 창조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술과 지식을 잘 관리하고 모두와 함께 살아갈 길을 찾는 책임감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관점의 대전환인 셈이죠. 이 오만이라는 독을 해독할 약이 뭘까요? 기술을 무조건 거부하는 게 답은 아닐 겁니다. 진짜 해독제는 바로 두 가지 원칙, 인내와 겸손을 우리 기술의 가장 중심에 두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내 기술이 다른 사람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헤아리는 마음이고요. 겸손은 우리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에 항상 대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이 오만함이 낳은 괴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더 사랑하고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위대한 도구가 되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꿈꿔야 할 미래, 그 비전은 바로 오만을 넘어서서 공존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생각해보면 고대의 바벨탑이든 지금의 기술 문명이든 똑같습니다. 사랑에 빠진 지식만으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만든 그 오만을 내려놓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결국 우리 앞에 놓인 궁극적인 도전 과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이 거대한 기술의 탑이 또 다른 바벨탑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기술과 인간, 그리고 자연이 서로를 지배하려는 오만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겸손 안에서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과연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